He is charged with rape, robbery, kidnapping. The rape of 3 women on the Ohio State campus. He was the infamous campus rapist. He's been in what's called a psychological coma, unable to control his own emotions. I don't know why. I don't believe it's time. He should have an Academy Award. (1977년) 미국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었던 그 해에는 역사상 최악의 정전으로 기억되는 뉴욕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9월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무인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를 발사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오하이오주에서 벌어진 4건의 강간 역시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도 아닌 강간 사건이 미국인들을 모두 주목하게 했던 건 바로 범인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미국을 뒤흔들어 놨을까요? 캠퍼스 강간범으로 불리기 시작한 범인은 그의 범행 특성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범들과는 달리 피해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왜곡된 방법으로 말이죠. 그가 오하이오 캠퍼스 주변을 공포에 떨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범인 검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리 치밀하지 못했고 차 앞 유리에 지문을 남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지문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었고 범인은 빌리 밀리건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고 그의 머그샷을 본 피해자들은 그가 범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둘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콜럼버스 동쪽 끝에 위치한 빌리의 집을 조심스럽게 급습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빌리는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체포 과정에 순순히 따랐다고 합니다. 조금은 석연찮게 체포가 되었지만 모든 증거들은 그가 범인임을 말해주었기에 그는 곧바로 기소되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빌리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들은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It still bugs me when they call me Billy, but I don't say much. I don't say anything really. I'm not Billy. 두 변호인은 판사를 설득하여 빌리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우스웨스트 정신병원의 도로시 터너 박사가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녀 또한 빌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평범치 않다고 느꼈고 피험자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로르샤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면의 전문가였던 도로시 박사조차 도저히 판단하기 힘든 일관성 없는 검사 결과에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빌리는 뇌파를 검사하는 뇌전도 검사까지 받게 되었고 뇌파로 추정할 수 있는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오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진행된 수차례의 심리 검사에선 지적 능력이 아주 낮은 수준부터 천재 수준의 비상함까지 보여주는 등 도저히 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시 박사는 검사를 마친 후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빌리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빌리의 행동, 억양, 눈빛, 버릇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Because believe it or not, different personalities had different mannerisms, and they would walk differently. They would hold themselves differently when they sat. Some had accents. Once you understood this somewhat and saw him, you knew after a while who you were talking to. 이를 전해들은 빌리의 어머니는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Billy was here and then he came up and he stood behind the table there. And Billy asked me why I called him Billy.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던 그의 어머니는 빌리 안에 착한 빌리와 나쁜 짓을 하는 빌리, 두 명의 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겐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보통은 하나로 엮여 있지만 해리성 정체장애라고 불리는 다중인격장애는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분리된 상태로 각 인격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연속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감각이 있기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존재가 연속되지 못하기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다른 곳에 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언론 또한 범인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사건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Multiple personalities. Have you ever seen someone change personalities right in front of your eyes? That's nervous. I presume that she never lived it before. Why should she want it now? I just feel so damn guilty. Probably.
당시엔 다중인격이라는 진단 자체가 흔한 것이 아니었지만 빌리는 이례적으로 다중인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지만 빌리를 의심했던 사람들마저 직접 대면해 대화를 나눈 뒤엔 그에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의 가족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빌리의 어두운 과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에겐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생긴 세 번째 의붓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의붓아들 딸들에게도 위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몸집이 작고 허약했던 빌리는 그로부터 서너 번의 강간을 당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한 빌리에게 구덩이를 파괴한 다음 그 안에 간신히 숨 마실 정도로 묻어버린 후 얼굴에 소변을 보는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즈음부터 빌리가 자신이 한 행동과 말을 기억 못하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견디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빌리는 학교에 가서도 떠돌림을 받게 되자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서라는 인격이 빌리를 재워 상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We couldn't sleep. Suicide. The age of 16. 담당인은 진짜 몸의 주인인 빌리를 찾아야 했기에 다른 인격들을 설득한 끝에 빌리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I was scared. It's cold. You remember me, Billy? 그렇게 빌리는 몇 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Does he know I'm here? You're talking about my dad. 진짜 빌리의 인격이 등장한 이후 그가 가진 여러 인격에 대한 연구도 급속도로 진행됐고 인격들의 특징도 명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그가 저지른 범죄의 윤곽도 선명해지게 됩니다. I don't like her very well. You know, she's just does weird stuff. She likes girls. I commit robbery. I did not commit crime of sexual misconduct. I will not be accused of rape. I don't know why I did. I was just so lonely. 여러 인격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강도는 레이건이, 강간은 에이달라나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빌리를 기소한 상태에서 어떻게 레이건과 에이달라나를 기소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에이달라나는 여성 인격으로서 징역형이 처해진다면 여성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웃지 못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일은 또 벌어지게 되는데 빌리의 담당의 중 한 명이었던 윌버 교수를 주축으로 빌리의 현 상태로는 법정에 오를 수 없다며 인격들의 결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도 수일 뒤 그들은 빌리의 인격들을 하나로 결합했다며 이제 진짜 빌리 밀리건이 생겨난 것이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다중인격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얕았고 다중인격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준도 모호했었기에 재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더욱이 빌리는 정신의학계에선 연구 가치가 뛰어난 존재였는데 그가 만약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이들이 그는 감옥이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유능한 변호인단과 정신과 의사들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법정에서 다중인격자로 인정받아 무죄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의 무죄는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중인격 장애가 대중적인 진단명이 된 것도 모자라 갑자기 미국엔 다중인격 광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중인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경쟁이라도 하듯 소설 속 다중인격의 숫자 또한 같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엔 빌리가 있었고 빌리 곁은 그가 가진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데니얼 키스였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악의 없이 순수하게 빌리를 관찰해서 책을 써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밝혀낸 빌리의 인격은 10개였는데 데니얼 작가가 빌리를 취재하면서부터는 인격이 하나하나씩 불어나더니 어느 순간 그의 인격은 2배가 넘는 24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 10개의 인격보다 더 많은 인격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데니얼은 레이건이 세르보크로 아트어를 현지인처럼 구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박사가 대화를 시도하면 레이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데니얼은 빌리에게서 아랍어로 된 편지를 받았다고도 밝혔고 빌리는 아서가 쓴 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또한 아랍 출신 동료 지도자가 쓴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He used to ask me to help him to learn some Arabic Egyptian language, and also he used to ask me if I can help him to translate some English letter
two Egyptian. 빌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게 된 건 그가 병원을 옮기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범죄자인 빌리가 유명세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치인들에 의해 이감되게 되는데 그곳은 악명 높은 라이마 주립병원이었습니다. 라이마는 환자의 치료보다는 단지 수용소 역할만을 하는 곳이었고 주치의 린든 어박사 역시 빌리가 받은 다중인격 진단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주치의가 자신의 다중인격을 인정하지 않자 단식 투쟁을 하는 등의 이전 병원에서 보여주지 않던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빌리의 다중인격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들에겐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격들을 등장시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조종했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조종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수감 중 알게 된 동료환자의 동생과 깜짝 결혼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I got to know him and I put aside all the myths and rumors and things like that. I put all that aside and I got to know him, and I think I've dealt with Billy in different situations, different personalities, and it's acceptable to me, and I realize my responsibility in it. 하지만 그녀 또한 빌리가 가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건지 그가 보유한 인세의 일부를 가지고 51일 만에 떠나게 됩니다. 빌리의 삶은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그를 찾아온 자원봉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도 했고 약물에 손을 대기도 했으며 결국엔 치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을 탈출하는 소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는 탈출한 뒤 크리스토퍼 카란 이름으로 살았는데 아마 새로운 삶을 꿈꾼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탈출한 뒤 그와 교류했던 2명의 남성이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증거들과 정황들은 빌리가 범인임을 말해주었지만 당시 DNA 수사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결정적으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빌리는 또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빌리는 점점 난폭해져갔고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에겐 항상 정신질환이 큰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의 다중인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빌리는 하나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빌리는 다른 인격으로 인해 영영 잠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순수한 그의 치료를 위한 이들보다 그가 가진 희소성과 유명세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때쯤 그를 돌봐주던 조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2014년 12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빌리는 다중인격임을 인정받아 어떤 일을 저질러도 병명이 방패가 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과연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조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릴 때 심한 학대를 받았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격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강간한 건 진짜 자아가 아니라 또 다른 자아라고 설명해준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피해자가 있을까요? 분명 명확한 피해자가 드러난 사건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빌리가 가진 다중인격이라는 유명세 앞에 한낱 가치 없던 것으로 치부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